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의는 살아있다. 항상 권선징악, 정의는 결국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오죽 그랬으면, 한 2000년 전에 이제 사셨던 분이지만, 중국 역사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마천, 이 사기를 보면요. 거의 도척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도척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저희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도척은 정말 흉악무도한 대규모 강도단의 이 잔혹한 두목이었는데 정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백이숙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의인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천수를 다하니 하늘에 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개탄이 가끔 나오죠? 29만 원 대통령 할아버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다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2000년 동안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느냐? 문명이 좀 더 훌륭하게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정의가 승리한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기는 거고요. 거의 매번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정의로운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패배, 이와 같은 패배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늘상 있어온 일이고 이것이 너무 괴롭거나 이것이 허무해서 뭘 못하겠다 그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큐식 정신승리법. 정신승리법이죠. 지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괴로워한들 변할 게 없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또 이길 거예요. 가끔씩. 가끔씩만 이겨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 약점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꼽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말을 너무 잘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약점. 되게 인기 있는 분들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굉장히 어휘 숫자가 적잖아요. 어휘가 아주 적고 문장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것이 고도의 그런 어떤 소통 전략인지 단순한 어휘의 부족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리고 실현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국정원 여직원, 어린 젊은 여성은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등등.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정치인을 평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낙선하셨지만 표를 많이 얻은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말씀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하는 대통령이 두 번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근데 그분들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강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나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물론 저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밑에 자막을 보면 진짜 말을 잘해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훌륭하게 보는데 굉장히 논쟁적이고 명료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안 그렇더라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정치를 통해서 인생 승부를 보려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 그게 제일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는 것이 훌륭한 목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로 그분은 무엇이 되는데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했지만 그 둘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를 위해서 무엇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것은 운명이다 그렇게 믿은 적도 없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진짜 모시고 나의 삶과 죽음 모두가 이 안에 있다 이런 상당히 종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시기도 했고, 자기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그 정치의 흐름 속에서 던지면서 하셨어요. 저는 근데 단순히 정치를 공익근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인정해주면 하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집에 가고, 그게 현대적인 정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운명이라든가 또는 나의 전 존재로서 엮어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지금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은 5년짜리, 국회의원은 4년짜리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정치인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여러 색깔을 가진 정치인 집단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 색깔대로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혼자 내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맹자의 이 말이 하도 좋아서 제가 또 졸저 청춘의 독서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면 만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홀로 그 길을 간다. 그런 맹자는 보수주의자지만 저는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정말 바리케이트 치는 심정으로 하다가, 영화 레 미제라블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죽을 사람 죽고 전사자 많이 났거든요. 감옥 간 사람 많고 정치하다가. 저는 중상은 안 입었으니까 어느 날 조용히 하수구를 통해서 간단한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바리케이트를 탈출해서 온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그룹 에드군 코퍼레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광고음과 구입산업권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은 약한 서브맨십은 강하지만 리더십은 약해서 평소에 뭐 팀원에 보조해주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있는데,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공모전에서 팀장을 맡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리더십은 이제 앞으로 있어서 꼭 필연적인 것 같아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현해야 하는지, 또 유시민님은 어떻게 리더십을 키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별도의 강연이 필요한 주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실패한 리더십의 전형적인 거잖아요, 언론.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참 대략 난감인데, 그래도 실패에서도 배우니까요. 그죠? 나는 남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심정으로 그 실패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게 리더십이죠. 그죠? 억지로 따르게 하면 강제죠. 신입생 MT 가갖고 쪼그려 뛰어시키고 무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런 건 리더십과 관계가 없어요. 그 반대되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의도, 의사를 받아들이도록, 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리더십을 획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론은 모르겠고 제 느낌에는, 제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그러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을 한 후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공장에 취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대체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공장으로.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 위조가 안 돼요. 이게 요새는 마그네틱 카드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때는 안에 사진하고 종이를 넣고 이 코팅 된 거였거든요. 그 위조법을 우리가 다 학습을 했었어요. 예. 그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얼려가지고 어떻게 탁 하면 가운데가 딱 쪼개져요. 그러면 거기 그 사진을 빼내고 자기 사진을 집어넣고 다리미로 딱 다리면요. 정말 깜짝같이 다른 사람 주민증에 자기 사진이 들어가요. 그걸로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취직들을 했거든요. 잡히면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았죠. 예. 취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노동조합을 만들 때 맨날 기계 고장 내고 불량품 만들어서 라인 세우고 이런 사람이 노조 만들자 그러면 누가 하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 만들 때 잘 만드냐 하면 자기 작업량을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채우고 시간이 남아서 일을 잘해야 돼요. 다른 동료의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면 빨리 쫓아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해결해주고 이게 만능의 해결사인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6개월, 1년을 하고 나면 이제 처음에 친목회를 만들고 등산을 가고 산악회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에 공부 모임을 하고 그럼 노동조합으로 가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할 때 노동조합이 잘 만들어져요. 그게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일을 뭐 지금 이 인터넷 교육 분야 뭐 이런 쪽에 하시는데 문화 콘텐츠도 다루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기능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편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그게 리더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굉장히 어휘 숫자가 적잖아요. 어휘가 아주 적고 문장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것이 고도의 그런 어떤 소통 전략인지 단순한 어휘의 부족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실현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뭐 국정원 여직원 어린 젊은 여성은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등등.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정치인을 평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낙선하셨지만 표를 많이 얻은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말씀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하는 대통령이 두 번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근데 그분들은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었는데 정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백이숙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다가 굶어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의인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천수를 다하니 하늘에 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개탄이 가끔 나오죠. 29만 원 대통령 할아버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다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효식 정신승리법. 예, 정신승리법이죠. 지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괴로워한들 변할 게 없는데,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또 이길 거예요. 가끔씩. 가끔씩만 이겨도 저는 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 약점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꼽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말을 너무 잘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약점. 되게 인기 있는 분들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의는 살아있다. 항상 권선징악, 정의는 결국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오죽 그랬으면 한 2000년 전에 이제 사셨던 분이지만 중국 역사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마천 이 사기를 보면요, 거의 도척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도척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저희 책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도척은 정말 흉악무도한 대규모 강도단의 이 잔혹한 두목.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2000년 동안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느냐, 문명이 좀 더 훌륭하게 발전하지 않았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정의가 승리한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기는 거고요. 거의 매번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정의로운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패배, 이와 같은 패배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늘상 있어온 일이고, 이것이 너무 괴롭거나 이것이 허무해서 뭘 못하겠다 그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저는